안녕하세요. 꿀지식 정보입니다. 오늘은 국내 커피 시장의 절대 강자, 스타벅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스타벅스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커피 시장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그 규모와 매출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면 뒤에는 건물주와 점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타벅스가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논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국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매장을 방문해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스타벅스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와는 다르게 모든 매장을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잘 모르곤 합니다. 이는 곧 스타벅스 매장이 개인 창업자로부터 운영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타벅스는 보통 입지가 좋은 건물을 선택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매장을 열게 됩니다. 스타벅스가 입점하면 해당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게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물주들은 스타벅스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입찰에 나서며 결국 스타벅스의 임대차 계약은 매우 고압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스타벅스 매장은 해당 건물의 임대료를 월 1,200만 원으로 책정받았지만 건물주는 매장 내 모든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 약 10억 원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계약 종료 시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처럼 스타벅스 매장을 유치하기 위해선 단순히 공간을 임대하는 것을 넘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본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의 가치는 분명 상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물주가 투자 대비 충분한 수익을 얻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내 스타벅스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출의 15%에서 16%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했지만 최근에는 그 비율이 10%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건물주들에게 직접적인 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 매장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일방적인 정책 변경도 큰 문제입니다. 2024년 12월 스타벅스는 버디패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며 구독 고객들에게 음료와 푸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혜택이지만 매출 할인으로 인해 건물주가 받는 임대료도 줄어드는 구조였죠. 예컨대 하루에 200명의 구독 고객이 음료를 구매해 30% 할인을 받았다면 건물주는 이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스타벅스 본사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구독료를 직접 가져가며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반면 건물주는 매출 감소와 수익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2021년 신세계 그룹에 의해 완전히 인수된 이후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본사의 정책과 기준에 따라 운영되던 매장이 이제는 신세계의 독자적인 방침에 따라 운영되며 건물주들의 입지는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조건이 불리해지고 매출 데이터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매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본사가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는 매출 감소의 원인을 검증할 수 없게 만들며 임대료 수익의 신뢰성까지 흔들리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타벅스의 직영 시스템과 운영 방식은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건물주들에게 막대한 투자 부담과 수익성 악화라는 과제를 안겨주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유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매장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정책과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스타벅스가 단순한 커피 브랜드를 넘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경제적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건물주들이 겪는 스타벅스와의 갈등, 그 실태는 어떠한가? 스타벅스는 커피업계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으며 많은 건물주들에게 꿈의 테넌트로 여겨졌습니다. 입점만으로도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주변 상권에 활기를 더하며 스타벅스 효과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기대감과 달리 스타벅스와의 계약을 경험한 건물주들은 점차 그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임대료 수수료의 지속적인 하락. 과거 스타벅스는 매출의 15%에서 16%를 임대 수수료로 지급하며 건물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국내 스타벅스 매장의 평균 임대료 수수료는 10.4%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예컨대 서울의 한 상권에서 월 매출 1억 2천만 원을 기록하는 매장이라면 건물주가 받는 임대료는 약 1,248만 원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과거 1,800만 원 수준이던 수익에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료 감소는 단순히 건물주의 수익성 하락을 넘어 건물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초기 투자 비용. 스타벅스는 입점 조건으로 단순히 공간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와 설비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특별한 계약 조건을 요구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스타벅스 매장을 예로 들면 250평 규모의 매장을 준비하기 위해 평당 25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여기에 각종 설비와 공사비를 더해 총 8억 원 이상의 초기 비용이 들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DT 매장의 경우 이 비용은 더 크게 증가합니다. DT 매장은 건축 비용뿐만 아니라 토지 매입이나 장기 임대 계약까지 요구되며 최소 20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높은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 시 건물주는 모든 설비와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즉, 투자 대비 회수율이 낮아지는 구조 속에서 건물주들은 막대한 초기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한 갈등. 스타벅스는 본사 주도의 정책 변경을 통해 임대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24년 도입된 버디패스 구독 서비스입니다. 버디패스를 통해 고객은 매일 오후 2시 이후 음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으며 푸드 할인, 배달비 무료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소비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큰 혜택을 누리지만 문제는 할인된 매출 금액이 임대료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매출이 1,200만 원이었던 매장이 구독제로 인해 할인 금액이 20% 줄어든다면 건물주가 받는 임대료 역시 동일 비율로 감소하게 됩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24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반면 스타벅스 본사는 구독료 수익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임대인들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 매출 투명성의 부족. 스타벅스와 계약을 맺은 건물주들은 본사에서 제공하는 매출 데이터를 통해 임대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건물주가 직접 검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할인 금액이나 특정 프로모션에 의한 매출 변화도 자세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본사가 제공하는 수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매출이 왜 감소했는지, 할인이나 프로모션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는 상태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은 스타벅스를 유치하려는 건물주들의 기대와 달리 현실적으로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타벅스가 임대인의 로망으로 여겨졌지만 2025년 현재 많은 임대인들이 스타벅스를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익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들이 계약 과정에서 느끼는 불공정성과 본사의 일방적인 운영 방침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와 건물주 간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된 논란과 불만이 쌓이고 있는 복잡한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가진 브랜드 파워가 강력한 만큼 이와 관련된 논란도 앞으로 꾸준히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벅스, 화려한 브랜드 뒤에 감춰진 진실을 알아봅시다.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은 소비자들에게는 품질 좋은 커피와 세련된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지만 그 화려한 외면 뒤에는 건물주들과의 갈등, 그리고 본사 중심의 독특한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스타벅스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타벅스는 본사 직영 체제를 유지하면서 모든 정책과 매장 운영을 본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강력한 통제력을 제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임대인인 건물주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도입된 버디패스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음료와 푸드 할인을 제공하며 매장 방문을 유도했지만 건물주들에게는 매출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00명의 고객이 구독 혜택을 이용해 30% 할인된 음료를 구매한다면 건물주가 받는 임대료는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월 단위로 계산했을 때 일부 매장의 임대료는 약 2030% 감소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물주들이 매출 데이터를 투명하게 검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스타벅스 본사가 제공하는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지만 매출 감소의 원인이나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주들은 본사가 제공하는 수치에만 의존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신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의 한 건물주는 매출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로 본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타벅스의 운영 방식이 단순한 커피 사업을 넘어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의 확장 전략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스타벅스 매장 수는 2,000개를 돌파하며 더 이상 희소성이 없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전에는 상징적인 고급 브랜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지나치게 많아진 매장으로 인해 단순히 흔한 커피 전문점 중 하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매장 수가 늘어날수록 기존 매장들의 매출 분산과 임대료 감소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와 건물주 간의 갈등은 브랜드 이미지와 실질적인 운영 구조의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스타벅스는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세련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남아있지만 건물주들에게는 점점 더 부담스러운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타벅스를 유치하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통했지만 2025년 현재 많은 건물주들이 스타벅스와의 계약은 조심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꿀 지식 정보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창업과 시장 분석에 대한 솔직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운영 방식과 관련된 문제들은 단순히 커피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과 소비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꿀 같은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